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끝까지 쏟아부은 적이 있는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힘들고 괴로워서 중도에 포기한 적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제작하여 성공시킨 라이트 형제는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도전하여 성공하였는가?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신압으로 책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정말로 원하는 일에 열정을 다한 적은 없으신가요? 열정을 다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은 늘 있기 마련이고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이 열정을 끝까지 유지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생각은 간절할 것입니다. 카네기의 저서 인생 경영론을 통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이룬 사례를 다루고자 합니다. 인생 경영론에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어려운 한때를 버티면서 결국 그 비전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하늘을 나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통념을 초월한 라이트 형제 이야기를 통해 그 열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글라이더를 연구하고 비행을 하다 사망한 오토릴 렌탈의 도전 정신에 자극을 받고 하늘을 나는 것에 도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열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무엇인가에 열정을 품으면 끝을 보아라. 1878년 그리스도 형제연합교회의 주교는 아이오와주 시더레피지에 살고 있었다. 6월 어느 날 교회 업무차 여행 중일 때 그는 두 아들에게 주려고 기계와 관련된 장난감을 하나 샀다. 집으로 돌아오자 두 아들은 달려와 아버지를 맞이했고 그는 두 아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 주려고 사왔단다. 받으렴. 이어 그는 아들들을 향해 장난감을 던졌다. 하지만 이 장난감은 두 아이에게 곧장 가지 않고 깜짝 쇼를 선보였다. 천장까지 날아갔고 몇 초 동안 공중에 머물며 파닥이다가 마침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아이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장난감을 집었고 흥분으로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코르크, 대나무, 종이로 만든 15cm 길이의 장난감 비행기였다. 비행기는 빙글빙글 도는 프로펠러에 의해 공중에 한참 머물러 있었는데 작은 종이 프로펠러는 꼬인 고무줄이 풀리면서 돌아갔다. 장난감 덕분에 두 아이는 비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되었다. 수천 년 전 화약이 발명된 이래로 비행기처럼 인간의 생활 방식을 크게 변화시킨 발명품은 없다. 두 소년의 이름은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다. 라이트 형제는 아버지가 사준 장난감 비행기를 산산조각 날 때까지 가지고 놀았다. 그러고는 또 다른 장난감을 살 돈이 없어 그 조각들을 조립해 새로운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었다. 나중에 그들은 연을 만들고 날리기 시작했는데 품질이 꽤 괜찮아서 마을 다른 소년들이 돈을 주고 살 정도였다. 그때부터 윌버와 오빌 라이트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열망에 푹 빠졌다. 그들은 몇 시간이나 풀밭에 반듯하게 누워 스스로 만든 연이 공중에서 펄럭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비와 참새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으며 매가 날개를 펄럭이지 않고 30분 동안 바람의 부력을 받으며 높이 솟구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폈다. 어느 날 형제는 신문 기사로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베를린 출신의 오토릴 렌탈이라는 엔지니어가 비행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 엔지니어의 시도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 릴 렌탈이라는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때때로 활공을 해왔다. 그의 비행 방식은 어깨에 거대한 날개 한 쌍을, 몸에는 꼬리를 끈으로 묶는 것이었다. 때문에 릴 렌탈은 비탈 아래로 달려 내려가야 비로소 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누구보다 비행에 더 근접한 것이었다. 이 기사를 읽은 것은 윌버와 오빌 라이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매가 공중에서 바람을 받아 활공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릴 렌탈이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내 윌버와 오빌 라이트는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품었고
그것은 그 후 한평생의 열정과 집착이 되었다. 형제는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협회에 편지를 보내 인간 비행에 대해 다룬 과학 논문 목록을 입수했고 열정적으로 논문들을 읽으면서 비행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마침내 4년 동안의 연구를 마친 형제는 시험 삼아 직접 글라이더를 제작해 보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자기들이 만든 기계가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대변혁시키고 세계 지리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발명품은 정확히 그런 목적에 부응했다. 비행기의 속도는 아주 빨라서 사람들은 60시간 안에 지구상에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비행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크기를 5분의 1로 축소시켰고 여러 면에서 10분의 1까지 줄였다. 그들은 3파운드를 들여 첫 글라이더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두 쌍의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 하나가 다른 날개 위에 올라간 형태였고 몸통이나 꼬리는 없었다. 하지만 글라이더가 날아갈 수 있도록 앞에 작은 장치는 하나 달고 있었고 아직 엔진은 없었다. 라이트 형제는 휴가 때 이 글라이더를 날려보기로 했다. 그들은 미국 기상청에 의뢰해 글라이더를 날리기. 최적의 장소가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오크의 킬 데블 힐이라는 정보를 받아냈다. 그곳은 늘 바다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땅은 부드러운 모래로 가득했다. 그들은 키티오크에서 글라이더를 시험했고 나름 성공을 거두었다. 형제는 글라이더를 메고 비탈 아래로 달려내려가면서 공중에 떴다. 물론 공중에 머문 것은 고작 몇 초에 불과했다. 다음 해에 그들은 더 크고 나은 글라이더를 만들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윌버 라이트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인간은 앞으로 1000년 동안 비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느 뛰어난 엔지니어가 그들을 격려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비행 시도를 포기해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비행기계의 발전이라는 책을 펴낸 옥타브 샤누트로 라이트 형제의 시도를 높이 평가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비행에 나서게 했다. 라이트 형제가 키티오크에서 활강하는 모습을 본 뒤 그는 형제에게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도 크겠지만 비행거리에서는 모든 기록을 경신했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두 비행사가 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직접 제작한 마지막 글라이더로 1000번의 성공적인 비행을 해냈지만 여전히 활공에 적합한 바람은 거의 찾을 수 없어 몹시 화가 났다. 보통 바람은 지나치게 약하거나 강하거나 아니면 돌발적이었다. 형제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인간의 비행 시도 역사상 최고의 변혁을 일으킬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바람이 때맞추어 불어오지 않으면 사람이 적합한 바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가솔린 엔진을 비행기에 설치해 프로펠러에 연결시키고 엔진의 힘으로 돌리는 것이다. 어떠한 제조사도 그들이 바라는 경량 모터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밤 시간을 이용해 자신들의 자전거 가게에서 직접 모터를 제작했다. 그들은 모터를 포함해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데 160파운드도 들이지 않았다. 1903년 12월 1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오크의 킬 데블 힐에서 형제는 이 기계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비행을 해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이었고 비행기를 만지작거리는 형제는 손이 얼지 않게 하려고 팔을 찰싹찰싹 때려야 했다. 하지만 날이 그렇게 추워도 오빌 라이트는 비행기 전체의 무게를 늘리지 않으려고 외투를 입지 않고 비행기에 탔다. 정확히 10시 35분에 오빌 라이트는 큰 소리를 내는 비행기에 올라타 몸을 쭉 뻗고 엎드려 시동을 걸었다. 그 기이한 기계는 배기관을 통해 불꽃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마구 날뛰는 야생마처럼 힝힝거리며 하늘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공기보다 더 무거운 기계가 실제로 공중으로 치솟아 36m 상공까지 날아갔다. 인류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빌 라이트는 이 역사적인 업적에서 아무런 스릴도 느끼지 못했다고 자백했다. 그 멋진 물건이 제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뿐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1년 뒤 라이트 형제는 거의 매일 40km를 비행했다.
오하이오주 데이튼 근처 소방목용 초원을 넘어가는 긴 비행이었다. 하지만 데이튼 신문사들은 이런 기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사들은 사이 존스라는 사람이 심한 감기에서 회복되었고 스미스 부인이 어머니를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등 사소한 소식은 시시콜콜 기사화했지만 소방목용 목초지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세상의 지리를 바꾸고 전쟁의 기술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만한 대사건인데도 말이다. 3년 동안 라이트 형제는 계속해 육군성에 접촉해 오하이오주 데이튼으로 사람을 보내 비행기가 작동하는 모습을 봐달라고 요청했다. 형제는 비행기가 전시에 정찰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워싱턴에 완고하기 짝이 없는 육군 장교들은 비행기처럼 헛개비 같은 물건이 실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마침내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후 거의 4년 뒤에야 육군성은 비행기 한 대를 사기로 결정했다. 육군성은 비행기 구매 입찰건이 있다고 널리 공고했다. 오빌과 윌버 라이트가 해낸 첫 비행은 고작 12초 지속되었을 뿐이지만 이 12초는 인류사의 새롭고 장대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레처럼 커다란 소리로 알렸다. 드디어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소망해왔던 위대한 꿈이 실현되었다. 마침내 인류는 땅의 구속을 벗어던졌고 별을 향해 날아올랐다. 잘 들으셨나요? 라이트 형제는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작은 장난감을 보고서 공중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고 장난감에서 프로펠러의 원시적 개념도 얻었습니다. 주위의 사소한 물건들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들은 비행에 도전한 릴 렌탈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 정신에 자극을 받아서 하늘을 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러하듯이 훌륭한 일 앞에는 반드시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러한 장애를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과연 성취 뒤에도 보람이 있을까요? 라이트 형제는 간절한 소망의 힘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해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원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끝까지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